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판결문 나오기 전까지. 전에. 소유권 넘어갔고 이 사람이 판결문 제출한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B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A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판결문이 나온 시점에 이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C 거예요. 그러면 C의 부동산을 경매에 넣을 수 없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만들어준 게 가압류예요. 가압류. 자, 이번에는 저희가 여기 권리의 제약이라고 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 경매기입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건물철거 가처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지상권이죠. 지역권이죠. 근저당권이에요. 질권이에요. 근데 얘네들 권리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가압류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가압류 등기라고 불러요. 권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기 위에 있는 권리들 있죠. 얘네들 이 권리들은 각각의 목적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제한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막아주는 거, 그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 중에서 저희가 가압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가압류. 자, 앞에 가짜가 붙었죠. 무슨 뜻이에요? 임시라는 뜻이에요. 임시라는 뜻. 그래서 이 가압류는 뭐냐면 금전채권. 내가 이제 사람을 믿고 빌려준 돈, 아니면 내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집주인한테 준 보증금, 아니면 물품 대금, 카드값 등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어떤 돈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돌려주지 않아. 그때 이 사람의 부동산을 내가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 쓰는 게 가압류예요. 그래서 이 가압류는 임시라는 뜻도 있고요. 순위 확보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가압류의 순위 확보는 배당 순위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제가 써놓고 제가 읽었는데 저도 이해 안 돼요.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A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인데 해외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국내로 들여와서 국내에서 유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해외에 어떤 상품을 봤는데 와 진짜 이 상품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이분이 생각하기에 이것만 내가 들여와서 국내 유통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들여오려면 어쨌든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분이 자기 친구를 찾아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야 친구야, 진짜 정말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거 국내 유통만 하면 대박 칠 수 있어. 근데 들여오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 네가 조금 돈 빌려줘. 네가 한 3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내가 이거 들여와서 국내 유통시키고 수익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내가 6개월 뒤에 이자도 두둑히 주고 돈도 갖고 내가 추가적인 수익금도 더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분이 3개월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고, 친구니까 B는 아 그래? 그러면 차용증 하나만 써줘. 그럼 내가 돈 빌려줄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차용증 받고 돈을 빌려줬어요. 이제 3개월째가 됐어요. 돈을 받기로 한 3개월째가 됐는데 A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B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친구야, 지금 내가 어쨌든 이 물품은 국내로 들여왔는데 유통에서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직 판매를 못했어. 수익금이 없으니까 3개월만 좀 더 기다려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B는 오케이 알았어. 이거 3개월 더 기다려줄게 한 거예요. 또 3개월이 지났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제 6개월이 지난 거죠. 6개월이 지났는데 A가 소식이 없어요. B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카톡으로 보냈는데 카톡도 안 읽어요. 그래서 이분이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사업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내일 모레 한대요. 내일 모레.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연락을 안 받잖아요. 이분이 사는 아파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에 가서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친구야, A야, 나 네가 말했던 이자 필요 없어. 수익금 필요 없어. 나 당장 2달 뒤에 우리 딸내미 결혼시켜야 돼. 그러니까 원금만 돌려줘 빨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A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때 A는 배째 없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돈 언제 갚을 거야? 배째 돈 없어. 그래요. 일단 뭐냐면 나는 이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믿고 빌려준 이 사람은 나한테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내 친구의 부동산은 있어. 재산은 있어.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 돌려받으려면? 그냥 이 친구 집을 경매로 넣는 거죠. 경매에 넣어서 내가 배당받으면 되잖아요. 배당을 통해서 채권 회수하면 되겠죠. 지금 뭐냐면 법원에 가서 사람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고 근데 이 사람의 재산은 있으니까 이 재산을 경매로 넣어서 배당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법원에 가요. 경매 넣으러. 그 친구 B가 가서
내 친구 A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얘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니까 법원에서 A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저한테 배당 좀 해주세요. 라고 경매 신청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매 신청하러 가게 되면 법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증거 있어요? 돈 빌려준 증거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쓴 게 아니라 근저당을 설정했어. 그러면 등기부만 내면 돼요. 이게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근저당 설정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차용증만 받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법원이 증거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차용증. 그쵸? 차용증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법원은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차용증은 위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증거가 안 돼요. 경매 못 넣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B가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게 맞다. 그러니까 친구는 B한테 돈을 돌려줘라 라는 판결문 받아오세요. 소송 진행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제출하게 되면 이게 증거 자료가 되는 거니까 그때 경매 신청 넣어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B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소송을 진행해야겠죠. 소송을 진행했어요. 보통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쵸? 짧으면 6개월이요. 길면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분은 사람은 돌려줄 생각이 없으니까 소송을 진행해서 6개월째 판결문을 받았어요. 판결문을 받아서 이제 법원에 갑니다. 여기 판결문이요. 법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돈 빌려준 게 맞네요. B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빨리 경매 넣어주세요. 법원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경매 못 넣어요. B는 얘기하죠. 아니 판결문 가지고 오면 경매 넣어준다면서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B가 소송을 진행하잖아요. 소장이 상대방한테 날아가요. 그럼 A는 알잖아요. 어쨌든 소송 기간이 6개월이든 1년이든 어쨌든 판결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경매로 지금 날릴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6개월 정도. 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판결문 나오기 전까지. 전에. 소유권 넘어갔고 이 사람이 판결문 제출한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B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A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판결문이 나온 시점에 이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C 거예요. 그러면 C의 부동산을 경매에 넣을 수 없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만들어준 게 가압류예요. 가압류. 자, 뭐냐면 친구 B가 소송을 진행해야겠죠. 근데 아까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권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은? 그쵸. 자, 처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이 처분하는 힘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처분해버리게 되면 판결문이 나와도 나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임시로 압류를 걸어버려요. 임시로. 그게 뭐냐면 아직 뭔가 확정된 게 아니죠. 근데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얘가 소유권 처분하는 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즉, 이 권리의 힘을 제한하는 거죠. 임시로. 언제까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일반 매매로 거래가 될까요? 안 돼요. 중개소 사장님도 이 가압류 있네요. 정리하고 오세요. 라고 얘기해요. 저희는 이렇게 위험한 물건 거래 안 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다른 사람은 안 될 것이고 판결문이 나오면 이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요럴 때 써먹는 게 가압류예요. 가압류. 그러니까 돈 받을 게 있을 때, 금전채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막을 때 쓰는 게 가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저희가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는데 이 차용증을 공증회사 가서 공증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용증을 공증받는 경우에는요, 공증받은 차용증은 판결문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소송 절차 없이도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차용증을 공증받은 경우와 만약에 그 차용증을 안 받아서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압류를 치고 경매 신청한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이 경우는 뭐냐면 내가 A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면서 이 차용증을 공증받은 거예요. 근데 소송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해요. 공증받은 차용증만 법원에 제출하면. 이 케이스는 뭐냐면 A한테 돈을 빌려줄 때 공증을 안 받았어요.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통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되는 건데 소유권 이전하면 안 되니까 가압류를 쳐놓고 판결문이 나오면 그때 경매 신청을 하는 거야.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자,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는 B의 배당 순위는 언제가 될까요? 경매 신청한 날. 경매 기입 등기 한 날. 이게 B의 배당 순위가 돼요. 만약에 여기에 뭐 근저당이 있어. 그럼 근저당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B가 배당 받아가는 거예요. 자,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B는 지금 가압류권자이기도 하고 이거에 근거해서 경매도 신청했어요. 자, 그럼 B의 배당 순위는 가압류예요? 경매 기입 등기예요? 가압류예요. 가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임시라는 의미가 있고 순위 확보의 의미가 있잖아요. 배당 순위 확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돈을 빌려줄 때 친구가 돈을 빌려달래. 자식이 돈을 빌려달래.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근저당 담보물건 내놔. 깨끗한 거. 그리고 근저당 설정해주고 빌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람한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등기부 들고 법원에 가면 돼요. 경매 신청하면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근저당 설정하게 되면 등기부만 법원에 제출하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죠. 경매 진행이. 근데 공증받은 차용증도 바로 법원에 제출만 하면 경매 진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셜록님 굳이 근저당 설정 안 하고 차용증 공증받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해. 그럼 근저당 설정한 날이 배당 순서가 되거든요. 뒤에 다른 권리가 들어와도 내가 먼저 배당받아가요. 근데 내가 차용증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이 공증받았어. 내 등기비 아무것도 공시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 사이에 다른 근저당이 들어와. 난 그 다음에 경매 신청했어. 그럼 나의 배당 순위는 밀려버리겠죠. 그러니까 차용증 공증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돈을 빌려줄 때는 항상 담보물건 내놔. 그리고 근저당 설정하는 게 가장 완벽합니다. 안전합니다. 만약에 친구가 돈을 빌려달래. 그러면 담보물건 내놔. 근저당 설정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돈을 빌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 아이가 이렇게. 그러면 아까 가등기는 소유주가 서류를 떼어줘야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네. 그럼 가압류의 필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이거는 그냥 그 차용증만 제출하더라도 일단 임시로 막아두는 거예요. 임시로. 왜냐면 이런 제도가 가압류라는 제도가 없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이 가압류도 소송 가서 판결이 나오면 이제 어쨌든 운명의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준 거예요. 임시로 막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받을 채권자가 임의로 신청을 하게 되면 간단한 증거 자료만 있으면 일단 가압류 쳐줘요. 그리고 소송 가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판결에서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압류는 그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압류는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기재가 돼요. 가압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구금액 이렇게 나와 있고요. 채권자, 돈 받아야 될 채권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압류. 저희 압류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압류 앞에 가짜가 없죠. 뭔가 확정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확정이 되었다는 의미고, 자, 이건 뭐냐면 가압류는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 처분이나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 어려워요. 그죠? 저도 써놨지만, 저도 네이버 찾아서 써놓은 거예요. 실제 우리가 등기부에서 보는 압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세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등기부에 압류가 있어? 아, 소유자가 세금 체납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게 되는 압류는 세금과 관련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이 소유자가 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설명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부동산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등기부등본에도 소유권자 A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에 뭐 내야 돼요? 세금 이꼬로 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냈어요. 국가에서 세금 내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A가 싫대요. 국가에서 세금 내세요 했더니 싫어. 어쩔 건데 이러는 거예요. 자, 일단 돈을 내야 되는 이 사람은 돈을 줄 생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의 부동산은 있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을 해서 돈으로 바꾼 다음에 세금을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내가 어쨌든 강제로 매각하기 전에 얘가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게 되면 세금을 회수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막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때 국가에서 거는 게 압류예요. 압류. 근데 왜 임시 압류가 아니에요? 왜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예요?
이거는 소송 갈 필요가 없어요. 나라 돈이잖아요. 나라에서 받을 돈이기 때문에 임시로 막아놓고 소송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정해진 거예요, 받는 거는. 그래서 그냥 바로 본 압류로 들어오는 거예요. 본 압류로. 원래 우리가 이것도 있어요.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돈 안 갚아. 그러면 가압류 치죠. 판결문이 나오면 이 가압류를 본 압류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안 바꿔요. 그냥 경매에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압류는 다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압류를 걸어서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상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압박이 되겠죠. 나 가만히 있으면 집 날리겠네? 그럼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안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강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 체납으로 강제 매각하는 거를 공매라고 불러요. 공매. 공적인 매매라고 해서. 그래서 공매 절차로 강제 매각 후 세금을 받아갑니다. 이렇게 세금 체납으로 강제 매각하는 사건들을 저희가 온비드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법원 경매도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매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 경매는 뭐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 아니면 개인과 법인과의 채권 채무 관계, 그러니까 은행이죠. 법인은 은행이죠. 아니면 법인과 법인 간의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는 이때는 법원에 가서 강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과 관련해서 강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원에서 관할하지 않고요. 한국자산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물건들을 저희가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세금 체납으로 강제 매각하는 물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온비드 사이트예요.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세금 체납으로 나오는 공매 물건도 찾아볼 수 있고요. 세금 체납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재산도 여기서 매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러분 옥션원 사이트 다 가입하셨어요? 옥션원 사이트 들어가시면 공매 검색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도 공매 물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일단 경매와 공매는요, 일단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을 하는 거고요.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경매는 저희가 법원 입찰장에 가야 돼요. 근데 공매는 전자 입찰이에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이 시간 없으신 분들은 공매를 선호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경매는 또 뭐가 있냐면, 일단은 공매는 전자 입찰이 가능하고요. 경매는 법원에 가서 내가 현장에 가서 입찰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낙찰받고 나서, 그러니까 권리 분석 자체는 동일해요. 둘 다. 권리 분석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경매 권리 분석을 배우면 공매 권리 분석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스킬을 취득할 수 있는 거고요. 낙찰되게 되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야 되잖아요. 명도의 과정이 있는데 경매는 인도 명령 신청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이랑 협의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한 3개월이면 저희가 이 사람 내보낼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근데 공매는요, 인도 명령 신청 제도가 없어요. 살고 있는 사람이랑 명도 이전, 점유 이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명도 소송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소송 가게 되면 판결문이 언제 나와요? 6개월 뒤에. 좀 늦게 나와요. 그래서 6개월 뒤에 판결문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강제 집행을. 그래서 공매는 협의가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점유 이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 단점은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아파트 물건이 하나는 경매로 나오고 하나는 공매로 나왔어요. 다른 물건들이. 근데 똑같은 조건이에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고. 그러면 공매의 낙찰 가격이 조금 낮아요. 경매보다. 왜냐면 명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어서 그래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되더라도 인도명령 신청 제도가 있어서 2, 3개월이면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공매는 협의가 안 되면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건 하나인데 이게 경매로도 진행이 되고요. 공매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에. 근데 경매로 누가 낙찰받았어. 공매로도 누가 낙찰받았어요. 그럼 이 부동산 누구 거예요? 잔금 먼저 낸 사람. 네, 잔금 먼저 낸 사람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매, 공매 두 가지가 낙찰이 됐으면 공매권자가 공매에 낙찰받은 잔금 납부하잖아요. 그럼 경매 낙찰받은 사람은 보증금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건 하나가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잖아요. 경매, 공매 다 입찰해요. 경매는 조금 더 높게 입찰을 하고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입찰을 하고 공매로 내가 낮게 이제 입찰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공매가 낙찰이 됐어. 그러면 공매로 잔금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입찰할 때 법원에 제출했던 보증금은 돌려받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등기부에 압류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인 납세, 세금이죠. 그리고 권리자 국으로 되어 있죠. 국가라는 뜻이에요. 국가라는 뜻이고, 포항세무서장에서 받을 세금이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압류를 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가압류와 압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 소유권 이전하는 거를 제한하는 등기예요. 경매 기입 등기가 있죠.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기입 등기도 뭐냐면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막는 거예요. 이거 경매 진행되는 거니까 조심해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경매 기입 등기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막는 거죠. 우리가 중개소에서 경매 진행되는 사건 일반 매매로 거래해요? 거래 잘 안 하려고 해요. 이제 약간 능력 있는 중개사분들은 채권자랑 뭐 매수자랑 다 모여가지고 채권 정리하면서 이제 일반 매매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중개사분들은 경매 기입 등기 있으면 이거 저희 거래 안 해요. 그래서 경매 기입 등기 자체도 뭐냐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를 제한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경매 진행되는 거니까 조심하세요. 소유권 취득하거나 어떤 권리 설정할 때 잘 알아보고 하세요라는 어떤 주의를 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에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가압류, 압류, 경매 기입 등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요 밑에 있는 예고 등기, 가처분, 건물설계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진행할게요.